안녕하세요. 좋은큐 연구소입니다. 4구 전문 큐. 이번 2부에서는 4구 플레이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 특성에 맞춘 큐의 기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구 플레이의 특성에 맞는 기능들을 4구 전문 큐와 4구 전문 팁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스포츠가 게임의 룰과 게임의 환경 및 조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력과 전술이 발전되어 왔고 또 그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비와 도구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기술 베이스는 같더라도 풋살과 사커에서의 운영 전략이 다르고 같은 공을 사용하더라도 농구에서 풀코트와 방코트는 운영 전략과 전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구 또한 당구대에 포켓이 있는 풀경기와 포켓이 없는 캐롬 경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운영 방식과 큐에 요구하는 성능이 다르고 그에 맞게 큐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게임의 룰이 게임의 조건 및 환경이 큐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같은 캐롬 경기인 3쿠션과 비교하면서 4구 경기의 특성은 무엇이고 4구에 필요한 큐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구는 아시다시피 1, 2적구를 쿠션 수와 상관없이 수구로 맞추면 득점이 됩니다. 1, 2적구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모여 있는 것이 득점이 쉽겠고요. 똑같이 1, 2적구가 모여 있더라도 수구가 가까운 곳이 먼 것보다는 득점이 용이하겠죠. 4구에서 연속 득점이 용이한 배치는 정리하자면 1, 2적구가 모여 있고 모여있는 1, 2적구와 수구가 가깝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배치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수구를 2적구 근처에 1적구를 2적구 근처에 오게 만드는 방식이죠. 즉 2적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구와 1적구를 해쳐 모여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배치가 있다면 수구는 2적구 근처로 가게 2적구는 최대한 덜 움직이게 2적구가 2적구로 오게 이렇게 통제를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1, 2적구를 코너 쪽으로 모으겠다라고 하면 잘 쳤습니다만 수구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앞서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공 3개를 다 통제하려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2적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구와 1적구를 모이게 하는 거니까 2적구를 안 움직이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덜 움직이게 수구를 절제되고 통제된 힘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4구에서 공을 모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여있는 공을 연속 득점하는 것은 이렇게 키스로 계속 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4구 기술의 꽃이라고 하는 셀이 즉 삼각형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연속 득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속 득점 방식입니다. 그리고 K 국룰이죠. 자기 점수를 다 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로 3쿠션을 치면 게임이 끝나게 되죠. 사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거를 굳이 왜 다시 설명하느냐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장 기본이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4구 게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쿠션과 대비되는 4구의 특징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분리각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께로 따지면 100% 두께에서 굉장히 예민한 두께까지 아주 폭넓게 사용하죠. 몇 가지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게임 중에 이런 배치를 만나면 이렇게 끌어서 공을 모으려고 칠 테고요. 똑같은 배치라도 소위 돛대가 남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쳐서 3쿠션을 치기 용이한 배치를 만들겠죠. 이런 배치를 만나면 3쿠션이라면 보시는 대로 뒤돌리기를 칠 수 있겠고요. 똑같은 배치라도 4구라면 공 끌어서 모으려고 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걸 3쿠션으로 치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역회전을 써서 세워치기 형태로 공략을 할 테고요. 4구라면 이렇게 두툼하게 밀어서 공을 모으려고 하겠죠.
많이 치는 초구를 봤을 때 3쿠션이라고 한다면 단을 맞고 대각선 코너 쪽으로 올리는 형태로 포지션을 하려고 할 테고요. 4구라면 두께를 좀 더 얇게 써서 제가 서 있는 방향 절반 쪽으로 일적구가 오도록 이렇게 힘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몇 가지 사례만 봤습니다만 3쿠션과 4구는 자주 사용하는 분리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3쿠션 경기는 말 그대로 3쿠션 이상을 맞춰야 되니까 아주 두껍게 밀거나 끌어야 되는 각보다는 이 정도 범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4구는 그냥 뭐 0도에서 180도까지 다 자주 씁니다. 쿠션수와 상관없이 1, 2적구를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껍게 밀거나 끄는 것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자주 사용하는 분리각을 합해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3쿠션에 비해서 4구가 밀어치기와 끌어치기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 높다. 그 중에서도 끌어치기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고 끄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 4구는 예민한 두께, 즉 아주 얇은 두께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빈번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치라면 뱅크샷을 칠 이유도 없고 뱅크샷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얇게 쳐야죠 뭐. 3쿠션에서는 사실 저는 얇은 두께보다는 편안한 두께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4구는 얇게 쳐야 될 땐 얇게 쳐야 됩니다. 그게 더 안정적인 득점 방식이니까요. 방금들처럼 노잉글씨로 칠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횡회전을 주고 얇게 쳐야 될 때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4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리각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100% 두께에서부터 굉장히 예민한 두께를 다 쓰기 때문에 두께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걸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께 얘기를 하려면 스쿼드 커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방식이 제가 모든 큐를 처음 들었을 때 반드시 한 번씩 해보는 스쿼드 커브 측정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 공을 붙여놓고 횡회전을 주고 치는 건데요. 에러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중앙으로 가야만 두 공이 같이 맞습니다. 근데 모아큐는 제가 치는 방식으로 제가 두께를 재고 스트로크하는 방식으로는 오조준이 전혀 필요 없는 큐이긴 합니다. 저에게는 오조준이 필요 없는 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다른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와서 스타를 해보시는 분들을 보면 두께를 겨냥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스트로크도 다 달라서 같은 큐라도 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럼 경기든 풀경기든 당구에서 두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캐럼 경기보다는 풀경기가 경기의 특성상 두께의 중요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풀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대의 목재가 애쉬우드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저변이 넓죠. 풀경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두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애쉬우드는 야구 배트로 사용될 만큼 탄성과 힘도 좋은 목재이기도 합니다. 분리각의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예민한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두께 정확성도 지원해야 되지만 결국은 잘 끌리고 잘 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 끌고 밀어야 되느냐를 보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공을 밀고 끌어야 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게임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테이블 크기는 다 아시다시피 중대보다는 대대가 더 큽니다. 공은 4구공이 더 크죠. 보통 65.5mm를 쓰고요. 3쿠션은 61.5mm를 씁니다. 4구에서 겸용해서 63mm를 쓰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65.5mm입니다. 무게는 4구공은 250에서 255g, 3쿠션 공은 한 210g 정도 됩니다. 헬릭스 공이 처음 나왔을 때는 2, 3g 정도 더 무거웠죠. 요새는 같은 무게로 나온다고 합니다. 쿠션의 높이는 공이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공의 중간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니까요. 당연히 더 큰 공을 사용하는 중대가 좀 더 높고요. 쿠션의 반발력은
국제식 대대가 4구를 치는 중대보다는 더욱더 셉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큐를 보면 3쿠션용 큐와 풀큐는 어느 정도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4구 큐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하우스 큐들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길이도 굵기도 다 제각각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지 많이 써서 그런 건지도 잘 분간이 안 가요.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절감을 하게 되는 게 4구 큐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소외되어 있었구나,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의 무게입니다. 무거운 공을 잘 끌고 잘 밀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의 크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중대에서 3구 친다 그러면 주는 막공이라고 불리던 공이 있었어요. 490만한 크기지만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90보다는 굉장히 가벼워서 공이 좀 날아다닐 정도로 잘 끌리고 잘 밀렸거든요.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PBA에서 쓰는 헬릭스 공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무게로 나온다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아라미스 공보다 무거웠죠. 6.9랑 달라서 회전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헷갈리는 것도 있었지만 무게가 다르니까 밀고 끌 때 뭐 기타 등등 분리각이 익숙한 궤적이 아니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단지 2-3g 차이일 뿐인데 천하의 조재호 선수도 적응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2-3g 차이도 저 정도인데 490은 보시듯이 390보다 최소 4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굉장한 차이죠. 그래봐야 4구는 뭐 비거리도 짧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 무거운 공을 어떤 식으로 끌고 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4구 플레이의 특성상 수구와 1적구가 근접해 있는 공을 밀고 끌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1적구와 수구가 굉장히 가깝게 있으니까 스트로크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제한된 스트로크로도 잘 밀고 잘 끌어야 되는 거죠. 권투로 비유하자면 잽으로 KO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거운 공을 절제되고 통제된 힘으로 잘 끌고 잘 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일단 맞추고 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서는 안 되잖아요. 사구를 처음 배우는 단계나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정확하게 힘 조절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구는 이적구 근처로, 1적구는 이적구 쪽으로 오게 통제를 해서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공 생각 안 하고 맞추는 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힘 조절해서 치려다 보면 덜 끌리거나 덜 밀려서 득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큐의 종류 3가지. 본인 실수면 모르겠는데 큐가 약해서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소한 플레이를 지원해주는 큐, 더 나아가서는 플레이를 확장해주는 큐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4구 경기의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로 3쿠션을 치는 것을 보여드린 예제입니다. 공이 4개니까 4구는 견제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끌어서 옆돌리기도 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초이스를 할 때 머뭇거리게 하는 큐면 안 되는 거죠. 이 큐는 확실하게 끌린다. 충분히 나오겠네. 자신있게 칠 수 있는 큐가 필요한 거죠. 공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똑같은 배치를 390을 놓고 친 거거든요. 490으로 치던 감각으로 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더 많이 끌린다는 얘기죠. 크고 무거운 공을 절제되고 통제된 힘으로 잘 끌고 잘 밀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 끝에 찾은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께 정확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야구 배트로도 쓰일 만큼 힘과 탄성이 보장되는 애쉬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애쉬우드는 저도 좋아하는 목재라 몇 가지 브랜드의 상대를 써봤는데 애쉬우드 목재 특성상
자꾸 사용하다 보면 가스레기 같은 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 상대는 약간의 탄화 과정을 거쳐서 성능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스레기 같은 게 일어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입니다. 제가 큐를 설명드릴 때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투수들이 하체 훈련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체가 아무리 좋아도 힘을 못 발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성기 시절의 선동열 팔을 젊은 시절에 저한테 갖다 붙여봤자 부실한 제 하체로는 선동열 팔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원투로 치자면 스트레이트, 훅, 어퍼 이런 펀치가 아니라 잽으로도 KO를 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힘과 탄성을 가져야 되는 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고요. 엑시스는 사실 카본 상대 모델을 결정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4구 전문 큐는 상대는 오히려 좀 오래 안 걸렸고 하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형이고요. 4구 끝판왕 4구큐의 하이엔드, 더 이상의 4구큐는 없다는 각오로 완전히 고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재는 힘이 좋은 고급 목재죠. 아프리카 흑단을 사용하였습니다. 무게나 단가 등의 이유로 포함 부분에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위부터 아래까지 다 아프리카 흑단을 사용하였고요. 제작 방식은 소위 말하는 하기, 영어로 스플라이스, 여러 나무를 쪽으로 붙이는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겉모양의 베니어들은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 빨간색, 녹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어는 듀얼 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포함 부위에는 대업자단 홍목으로 사각코어를 넣었고요. 포함과 그립 부분 연결 부위에는 하드 메이플로 원형 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검을 만드는 장인들의 고민이 강하되 부러지지 않는 검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성과 탄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쇠파이프로 치면 더 힘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실험 끝에 듀얼코어를 사용한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인트를 레디얼 파일럿 스틸로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4구면 우드 조인트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같은 모델로 우드 조인트와 스틸 조인트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타구감은 우드 조인트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연결 부위가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요. 그러나 우드와 스틸이 성능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관리가 편한 스틸 조인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상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쉬 우드를 목재로 사용하였고요. 제작 방식은 왜 쪽상대가 아니라 통상대인지, 팁은 왜 기본으로 저희 4구 전용 팁인 모아 팁을 부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선골의 굵기와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골이라는 건 팁 바로 밑에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흰색이고 핑크색도 있고 요즘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깔이 어쨌든 간에 선골의 주요한 역할은 나무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무 끝에 바로 팁 붙여서 치면 아무래도 나무가 마모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호막 구실을 하는 건데요. 혹시 농구공으로 축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센터링이나 프리킥처럼 강하게 차지 않고 그냥 일반 패스만 하더라도 발이 굉장히 아픕니다. 크고 무겁거든요. 4구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구공보다 더 크고 최소 4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큐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선골도 3쿠션용이 보통 1cm인데 1.5cm로 좀 더 길게 만들었고요. 선골의 굵기도 공이 크니까 3쿠션용이 보통 12에서 12.2mm인데 저희는 13.1에서 13.2mm로 좀 더 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원과 스펙을 가진 저희 좋은큐 연구소의 프리미엄 모아큐는 식품가가 250만원입니다. 상하대를 따로 팔진 않습니다만 하대는 200, 상대는 5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 정도 목재와 사양을 가진 큐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한 최소 300 중반 정도는 합니다. 저희는 뭐 도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마진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큐의 성능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리지아닝으로 하대에 3개, 상대에 하나 넣었는데요. 프리미엄 큐니까 모양을 좀 내야 돼서 이렇게 냈는데 보통 공방에 가도 그거 하나에 한 5, 6만원 정도 하니까 뭐 그래도 프리미엄 큐인데 모양이 나야죠.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료를 좋은 걸 썼다라고 해서 그 음식이 꼭 맛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류 배우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영화나 드라마가 꼭 재밌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목재가 어떠네, 공법이 어떠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칠 때 성능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모아큐의 시연 영상들을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급형입니다. 상대는 모아큐 상대, 같은 상대를 사용하고요. 보급형이니만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힘과 탄성을 갖춘 하대랑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대로서는 저희 엑시스 하대만 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하대거든요. 엑시스 하대의 사양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드 메이플로 만든 하대고요. 포함 부위에 대업자단 홍목으로 사각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시스 하대와 모아큐 상대 조합은 신품가 80만원입니다. 큐의 성능은 모아큐 하대와 모아큐 상대 조합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더 좋고요. 그것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사구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큐의 성능을 얘기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3쿠션 큐의 경우 나름의 성능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수치화해서 이 정도 큐입니다 라고 성능평가표를 항상 보여드렸습니다. 4구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로 성능평가 기준을 세우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4구 개인 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를 계기로 4구 개인 큐가 좀 더 보편화되면 차후에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참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3쿠션을 칠 때 이 두 큐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 하대와 모아큐 상대를 조합해서 시연한 영상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구 플레이의 세 번째 특징은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회전 반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배치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득점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쉬운 배치인데 뒷공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겠죠. 당점의 작은 차이가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처음엔 노인 글씨로 쳐서 더블 키스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대로 세리 형태가 깨지게 되죠. 제 1족구를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엔 수구의 역회전을 줘보겠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제 1족구는 제 수구의 반대 회전이 먹으니까요. 더블키스가 나면서 세리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 이렇게 짧은 순간에
회전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4구 플레이의 특징이죠.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횡회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반감시키거나 억제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배치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쿠션에서 소위 관통샷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5&1 기준으로 수구는 50 라인에 있고 3쿠션을 30점에 맞추면 되니까 첫 번째 쿠션을 20에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까지 맞추면 되겠는데 수구로 1적구를 맞춰서 20까지 보내려면 굉장히 예민한 두께죠. 아무리 에러 마진이 있더라도 이걸 얇게 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얇게 친다라고 하더라도 1적구가 수구가 오는 라인을 가로막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적구가 까딱거리고 안 움직일 정도로 얇게 치지 않는 이상 힘들죠. 그럴 때 치는 게 이런 관통샷입니다. 수구의 스피드를 더해줘서 첫 번째 쿠션에서 횡회전 효과를 억제해서 생각보다 더 길게 나오게 치는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수구의 속도가 붙는 구질로는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횡회전 반응이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구의 속도가 붙는 구질로는 효과가 반감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끌어치기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분리각인데요. 위쪽의 빨간 영역은 밀어치기 영역이겠고 아래쪽의 빨간 영역은 끌어치기 영역일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구는 끌어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끌어치기는 큐 스피드를 느리게 할수록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할수록 더 잘 끌립니다. 즉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끌어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뒤돌리기를 할 때 많이 끌어야 되네 하고 세게 빠르게 치다가 방금처럼 투쿠션으로 맞거나 아니면 아예 넘어가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가면 오히려 남을 정도로 잘 끌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구에서 공을 모으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2적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구와 1적구를 헤쳐 모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적구가 멀리 가면 안 되니까 2적구에 수구를 갖다 붙이는 그런 개념으로 치죠. 그러다 보니까 죽여치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수구는 혼자만 슬로우 모션으로 다니는 것처럼 감속돼서 움직입니다. 그런 구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구에 속도가 붙는 구질을 구사하면 4구에서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를 쪽상대가 아닌 통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쪽을 붙인 쪽상대가 통상대보다는 아무래도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을 좀 더 빨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4구에서는 쪽상대보다는 통상대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통상대로 선택을 했고요. 4구 전용 팁, 모아 팁을 개발을 했습니다. 팁은 사실 웬만하면 손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큐보다 어떤 면에서는 팁이 좀 더 까다롭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쿠션을 칠 때는 팁은 그렇게 가리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3쿠션 팁으로 기존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4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존 회사 제품들을 경도별로 MHS 테스트도 해보고 겹팁보다는 통팁이 맞지 않을까 해서 물소가죽 통팁으로도 만들어보고 아무튼 굉장히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한 팁만 모아도 아마 한 박스는 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서 저희가 분석한 4구 플레이의 특성에 딱 맞는 팁을 오랜 상고 끝에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공을 칠 때 공을 한번 잡았다 놔주는 듯한 쿠션감이 있고요. 보시는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회전 반응, 죽여치기 최적화, 강력한 끌림과 밀림 효과를 지원합니다. 대지 가죽 8겹으로 되어 있고요. 3쿠션식으로 경도를 얘기하자면 경도도 사실 표준이 없어서 각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S나 MS 그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좋은 편이라 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좀 부드럽다 보니까 치다 보면 배는 약간씩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샌드페이퍼, 사포로 배 나온 부분을 살살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 2만원이고요. 이렇게 포장돼서 2개들이 세트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아큐 상대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모아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4구 플레이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4구는 말 그대로 공이 4개니까 빨간 공 2개만 맞춰야 득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수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공은 견제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견제구를 회피할 수 있는 라운드 구질, 즉 곡구를 구사하는 비중이 3쿠션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것들이 잘 구사가 되어야죠. 영상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제구를 피하는 다른 초이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라운드 구질, 즉 곡구를 이용해서 칠 수 있으면 훨씬 더 간편하니까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밀어치는 건 기본적으로 곡구를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잘 밀리면 되고요. 끌어치는 곡구는 스트로크가 중요한데 큐를 좀 더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스트로크라면 잘 끌리는 큐가 아무래도 라운드 구질을 구사하기 용이하겠죠. 라운드 구질을 이용하는 4구의 또 다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마세죠. 보시다시피 큐를 들고 곡구를 일으켜서 견제구를 피하는 방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 곡구를 일으키는가는 연습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견제구를 피할 뿐만 아니라 4구는 공을 모아서 치다 보니까 공이 하나 또는 2개가 다 붙어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는 백마세를 칠 줄 알아야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안 그러면 복잡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마세가 잘 되는 큐가 따로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 모아큐는 팁이 두껍고 부드럽다 보니까 마세를 치기에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하면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4구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세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말 그대로 4구 기술의 꽃입니다. 기술이 거의 답니다. 큐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큐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회전이 덜 먹거나 하지 않으면 섬세한 컨트롤과 힘 조절로 가능한 거니까 사실 뭐 세리는 칠 줄만 알면 하우스키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아큐는 와디지에서 판매합니다. 9월 9일 또는 10일에 오픈 예정이고요. 주문은 9월 13일서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에 마감되고요. 30세트 한정입니다. 와디지는 프로세스상 주문 마감이 되고 나서 3, 4일 정도 구매 확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10월 초에는 연휴가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10월 7일에 일괄 배송할 예정입니다. 엑시스 때 일정 때문에 너무 속을 알아서 이미 모아큐 재고는 다 입고돼서 검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펀딩의 개념이 아니라 4구 개인 큐라는 개념이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의 의미로 와디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엑시스와 모아큐 상대 조합과 모아팁은 좋은큐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9월 13일서부터 주문 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재고는 다 있으니까요. 그 전에 급하신 분들은 미리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와디즈가 오픈할 무렵에 다른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한 2년 정도 준비한 내용이다 보니까 줄이고 줄였는데도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